여러분, 요즘 청년들 진짜 눈물 흘릴 만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청년들에게 별명이 하나 지어진 게 IMF 세대예요. IMF 세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IMF 세대라면 뭐 특별하게 뭐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은요, 취업 못하고 고생한 세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대란 말도 지금 한 분, 두 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언론에서도 코로나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취직도 못하고요. 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게다가 있는 직장도 쫓겨나고, 그러니 청년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을 보면요, 청년들이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2018년 5월에는 13,000명 되던 것이 2019년 5월에는 14,9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에는요 25,000명입니다. 25,000명. 29세 이하 청년들이 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38%나 급증한 거예요. 38%나. 진짜 안타깝죠. 이게 구직급여, 실업급여가 뭔가 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예, 원치 않게 실직한 뒤에 나 구직활동하고 있다 하면서 이들이 돈을 받는 수당을 바로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2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이게 급증을 한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올 1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 시작하고 나서는요, 막 40.7%, 이게 2월입니다. 3월에는 31.8%, 4월에는 41.6%로 막 급증했어요. 예. 5월에도 지금 38%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 예, 청년들의 눈물이 안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직 신규 신청자 중에 청년들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올 1월만 하더라도 14.5%였습니다. 이게 18.5%까지 급증했어요. 18.5%까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29세 이하 청년들이 잘려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5월만 하더라도 13,000명에 14,900명에 25,000명에 이렇게 계속 10,000명, 20,000명씩 잘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직장을 들어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죠. 직장을 들어가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진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요, 신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 취업이. 신규 채용 시장까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데가 워크넷입니다. 워크넷. 여기에 보면 지난달 구인 규모가 14만 4천 명이었어요. 14만 4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4만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4만 3천 명. 결국은 20대가 고용시장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새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가지고 코로나 세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이미 코로나 세대가 됐다. 이게 IMF 세대가 똥기랬거든요. IMF 세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만 했어요. 그러니 그 세대가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게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예. 사실 말입니다. 청년 고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노인 알바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들을 위한 성장 전략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고용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켜줄 것이냐, 어떻게 취업의 문을 많이 넓힐 것이냐의 문제. 또 하나, 지금 회사에서 잘려나오는 40대 50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창업으로 유도해서 창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정부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성장 전략이 있는 그런 돈 퍼주기입니다. 미스매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중소기업 하면 다 지방에 있어요. 지방까지 가려고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방까지. 기왕이면은 수도권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의 청년들은 3D 업종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업종을 일을 할 경우에 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준다고. 요즘 젊은이들한테 돈 있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래 너 돈 많다로 나와요. 나는 돈 없는데 나 열심히 살면 더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40대 50대를 어떻게 재취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청년 세대에게 계속 눈물만 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인크루트 조사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게 나 취업하고 싶어, 21.6%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취업에 대한 어떤 욕구가 크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청년들 스스로 닦을 수가 없는 국내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활로를 개치게 해주고 방향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몫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